아버지가 고혈압이고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야. 100% 나도 고혈압이 있을 거야. 그럼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사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예, 혹시 이런 제 건강에 대한 비결이나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안이시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나는 영양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원기소가 우리가 이제 유일한 영양제였었어요. 원기소 모르시죠? 원기소라고 씹어 먹으면 고소한 과자 같은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잣집 아들과 그렇지 못한 집의 그 경계선이 원기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 원기소가 1990년대인가 이제 생산 중단됐어요. 그 약품 허가가 취소됐어요. 왜 됐냐 그러면 약효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돼서 이제 생산도 안 되는데, 하여튼 원기소요. 어떤 걸 올려주는 알약이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먹었고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의학적으로 나는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제가 이제 61년생이니까 나이 63이거든요. 그리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예 나이 들어 보이지 내 나이 같이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잘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새끼 밥 잘 먹어라, 밥 먹고 나면 양치 하루에 3번 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더라고 보니까, 책 다시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범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생이냐면 어른이 됐어요. 술자리가 있잖아요. 한 30, 40 때는 술자리가 많거든요. 술자리가 있으면 대개 저는 9시 반쯤 시계 봐요.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유흥주점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요. 그럼 그때 되면 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려요. 평생을 그 시간이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린 거야. 그럼 졸리면 유흥이 즐겁지가 않아요. 졸릴 때 해보세요. 뭐가 좋은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쓱 보고 이제 빠지죠. 그러면 일상에서의 원장님의 생활은 어떠세요? 10시에 자고 11시나 자고 6시, 7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시간이 좀 되면 출근 시간이 조금 8시, 9시, 10시로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요. 네. 8시 출근하면 바로 이제 씻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9시면 운동 좀 할 시간이 나오죠. 예. 10시면 아주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죠, 뭐. 그럼 식사는 어떻게 챙겨드세요? 아침은 집사람이 챙겨주니까 맛있게 먹고, 점심은 그 야채하고 우유하고 뭐 낫또도 넣고 청국장 가루도 넣고 해서 이제 갈아서 한 700~800cc 되는 걸 마시죠. 저녁은 집에 오면 만찬을 하죠. 잘 먹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몸매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운동해야 운동이 된다니까요. 저는 운동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를 제한 없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같이 운동을 못하니까 먹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운동량은 줄은데 먹는 건 아직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사실 요즘에 검식 같은 것들을 동안 20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달에 건강식품을 먹는 게 이것저것 해서 1억 몇천만 원어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더니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해. 안 드셔도 될 뿐이야.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되겠죠. 예. 근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야채의 균형을 잘 찾아서 먹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쓸데없는 과잉이죠. 근데 의사들마다 생각들이 또 달라서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강의도 하시고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런 거는 뭐 입증된 바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비타민C 메가도즈 한 하루에 1g 내지 1.5g, 1500mg 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거 안 먹는 사람이랑 대조군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 명확하게 있지를 않아요. 내 경험상 먹었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소빈이 굉장히 비싼 소빈이 나오겠죠. 닭고기하고 소고기도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다고. 네, 단백질 성분이 아미노산 성분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영양제를 만들 때 일정 부분만 추출하잖아요. 그러겠죠. 보통 천연 영양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모든 거는 천연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테인은 아직까지 합성을 안 하거든요. 프로테인은 전부 다 동물성이나 식물성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테인만 따로 네. 이렇게 물 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 값을 보면 되게 싸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고기 한 근을 사면 뭐 값이 꽤 나오잖아요. 몇만 원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프로테인, 그 소고기 한 근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의 양이 뭐 예를 들면 50g이나 100g이라고 가정한다면 프로테인 50g, 100g 값이 훨씬 싸요. 그러면 뭘 갖고 만들었을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부위를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기 등급도 툭불까지 이런 모양이니까 등 외품 정도로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가격이 나오겠죠. 네. 아무리 대량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원료되는 거를 나보고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공한 건 돈 주고 사서 먹어. 그것보다는 나 같으면 툭불 등심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영양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영양제들 얘기할 때 원재료 얘기하면서 뭐 천연으로 가져온 무슨 고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양제 자체도. 영양제도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천연인 수밖에 없는 건 천연이고요. 비타민C 같은 건 합성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성이 천연이 10% 이상 들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식품 그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 아니에요. 일정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추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천연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MSG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조미료도 원료는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를 발효해가지고 MSG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이죠. 근데 그 조미료를 이름 붙일 때 화학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 화학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처음 그 MSG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 네, 마케팅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동경대 화학관과를 졸업하고 우동집을 물려받아. 일본은 이제 그런 가업승계가 있으니까 가업승계를 사는데 다시마를 먹고 끓였더니 이렇게 맛있다는 감칠맛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 계속 자기도 끓여야 되니까 이게 뭔가 그걸 다시마 국물을 결정화시켜서 화학 분석을 해봤더니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예요. MSG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에 소듐만 붙이면 돼. 나트륨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라는 거는 뭐 싸니까 설탕 할 때 사탕수수니까 잔뜩 갖고 와가지고 발효를 시켰더니 글루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제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 손맛을 늘 내는 네. 그게 이제 그 조미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천연 물질이잖아요. 석유 갖고 합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지금 반도체 뭐 IC 이러면 첨단이잖아요. 그때는 화학이라 그러면 천연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개념이야. 합성 섬유 그러면 천연 섬유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게 더 고급스럽고 명품이야. 그래서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엄청나게 판 거예요. 그게 아지노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가 처음 합성이 됐을 때 그거를 조금 넣었더니 100년 된 다시마 국물 다 소용없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풍적으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그 확산될 때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옛날 저기 일본 치아에 있을 때 신문들 보면 광고가 있어요. 화학 조미료, 첨단의 화학 조미료 MSG 이게 들어가면 국물 맛이 다 난다. 광고가 있었다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아지노모토예요. 옛날 광고 보면 아지노모토 제휴 미원 광고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광고 보면.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각광을 받고 그것이 이제 아주 상용화되고 값이 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감칠맛은 다 그걸로 냈어요. 어머니들이 그 비방, 할머니의 손맛의 비방은 미원을 얼마나 넣느냐예요. 이게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다. 그 문제 되기 전에 미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미풍이라는 게 제일제당, 지금은 CJ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제일제당 그룹에서 미풍을 만들었어요. 미풍을 만들었는데 미풍이 미온을 못 이기네. 업계 1위가 미온이야. 그렇게 해도 온갖 마케팅을 해도 그 선두주자를 이기는 힘든 거예요. 그 재벌 그룹도. 그러다가 제일제당에서 뭘 뒤집어냈냐 그러면 우리는 천연조미료를 만들자가 다시다가 그게 최초예요. 다시다는 소고기 가루, 송이버섯 가루, 표고버섯 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감칠맛을 나게끔 한 거예요. 당연히 값도 비싸죠. 그래서 그게 부자의 상징이고 너네들 미원 넣니? 우리는 소고기 다시다 넣는다가 이제 그게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그때 화학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천연조미료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미국에서 미국 신경학회 뉴럴로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 묘한 병이 나온 거예요. 중국집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왜 미국 사람이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만 먹고 나면 어지럽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 식당에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국자에다가 하얀 거 탁 틀어서 탁 틀어 넣는 거 있죠. 그게 다 미연이거든요. 대량의 MSG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그 MSG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느끼는 증상이다. 그래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의 원인 물질이 MSG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천연조미료가 화학조미료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사카린하고 미온이 대표적인 희생인데 인체에 유해한 게 입증된 게 없어요. 둘 다 인체에 무해해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단맛을 내려면 사카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한번이 그 손맛이 너무 익숙해 좀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그게 뭐 인체의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유해함이 입증된 건 전혀 없어요. 다만 한때 자기들이 화학이란 이름으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은 화학이란 이름이 오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글루탐산이라는 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양소로는 흡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타입이 L타입이 있고 D타입이 있고 광활 이성질체가 있는데 흡수되지 않는 쪽이에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다시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하고 달리 소변으로 배설돼요. 무익한 거고 입이 즐거운 거예요. 입만 확인하고 그냥 예,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저는 미온 맛을 싫어해요. 그 MSG 맛이 싫어요. 들어간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입맛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좀 고급진 음식점에 갔는데 그 맛이 느껴지면 약간 서운하지. 야, 너 이걸로 맛내갖고 나한테 이 돈 받고 팔어? 이런 느낌. 천연 비타민이 있고 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흡수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화학 구조가 똑같다 하더라도 모든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도 D폼이 있고 L폼이 있어. 그게 이제 그 광학 이성질체라 그러거든요. 옵티컬 아이소머라 그러는데 자 왼손 오른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일단 이게 그냥 모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붙이면 안 붙어요. 그걸로 붙이면 붙어서 똑같아요. 이게 광학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프로테인은 L폼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요. 글루코즈는 D폼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미러 이미지로 생긴 거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요. 그냥 형태만 똑같지만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비타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한 거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 왜 좋으냐? 그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럼 사실 채소 과일이 천연의 자연 그대로 그렇죠. 자연이 태양과 토양에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먹으면 그건 100%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사람 손 덜 간 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매뉴팩처링 한 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얻은 거를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요즘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막 생길 것 같죠. 심리적? 네. 모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단백질은 그 뼈를 형성하고 피부를 형성하고 뼈에도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고 머리카락도 콜라겐이고 이것도 다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콜라겐도 있고 이렇게 딱딱한 콜라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은 다 콜라겐이에요. 이제 형태가 좀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콜라겐을 먹었어요. 그럼 이 콜라겐이 싹 들어서 콜라겐에 착가서 붙는 게 아니고요. 내가 콜라겐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뭐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위는 pH가 2예요. 쇠도 녹아요. 들어가면 염산이 나오는데 HCl 염산이 나와요. 그 염산에 우리 손을 담그면 손이 녹아요. 고기 먹으면 녹는 게 그래서 녹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산이 나와서 전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완전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먹었든 안심을 먹었든 들어가면 다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제 혈중을 타고 돌다가 예를 들어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뼈에 빨리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접골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서 재조합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많이 이제 화상을 입었어. 여기 또 콜라겐 재조합이 일어나야 돼. 일로 많이 가요. 아미노산으로 변했다가 쪼개졌다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재조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었다 피부에 콜라겐이 싹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도 먹는 게 너무 싫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 캡슐 드세요. 안 먹는 것보다 100번 이익이에요. 근데 난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해서 잘 먹어. 그러면 콜라겐 사 먹을 돈 갖고 고기 사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즐겁죠, 일이. 예. 그 다음에 그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노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미백 효과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걸 되게 많이 먹으면 황인종이 백인종 되고 흑인종이 황인종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걸 먹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지나친 기대다. 콜라겐을 먹든 그루타치온을 먹든 다 드시면 좋아요. 그루타치온 같은 것도 뭐 동물성 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조금 이렇게 순대집 가서 좀 잘라서 드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건데 그게 성분이 이런 기능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먹으면 좋다. 순대 못 먹는 분, 간 못 먹는 분들은 드시면 좋죠. 근데 그런 걸 골고루 다 맛있게 푸드 스트리트도 잘 먹고 한 사람들이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원장님, 건강검진은 자주 받으세요? 저요? 한 번 받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이요? 예. 평생 한 번 받으세요? 50대 때 한 번 받았어요. 그러고는 안 받아요. 받아보니 죽겠더라고요. 보통 심리적으로 조금 아플 것 같거나 사실 국가에서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안 받으시는 이유일까요? 아니, 받으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 일단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하루 날밤 새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안 먹는 것까지는 참고 하겠는데 안 먹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설사하는 약을 먹어서 밤새도록 장을 완전히 대장을 비우면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해봤어요. 하도 뭐 주변에서 하라 그러고 와이프도 아직은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해보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할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요.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하루를 완전히 굶었잖아요. 하늘이 노랗고 속도 쓰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또 있어 나오잖아요. 불안해. 그래서 이거 자주 받으면 명반죽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고 대부분의 질병이 유전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는 살지만 내 기본 생각이 수술 때 눕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수술 때 눕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3세인데 애들 다 시집장가 다 가고 가정을 다 이뤘고 이제 뭐 모셔야 될 어른은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보다 더 살아갈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허용해 준 시간이 돼서 데려가신다면 미루는 숙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조기 진단해서 숨을 찾아내서 띄어내서 막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은 똑같은데 검사하는 과정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의 철학이 수술 때 눕지 않겠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기는 하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매번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위로 쑤시고 아래로 쑤시고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인 건 이 나이 되도록 큰 병을 앓지 않아서 잘 버티고 있고 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먹는 술자리도 가급적이면 10시는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담배는 뭐 가끔 누가 필 때 한같이 얻어피기는 하지만 골초처럼 피우는 건 없고, 그다음에 시간 나면 산에 가서 운동도 좀 하려고 그러고, 골프 치다가 내기해서 돈 잃어도 마음 상해하지 않을 만큼 웃을 수 있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여유는 갖추고 있고, 그렇게 살면 평균 수명 정도는 살지 않을까. 그때 무슨 병으로 죽는지 굳이 병명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테니. 그렇지만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장모님이 92, 93 사셨는데 특별한 진단 없이. 진단을 알고는 있었죠, 저는. 93세 뭐 수술하고 그러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장모님한테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뭐 아까도 계속 말씀 주시긴 하지만 유전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죠. 그러면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당뇨 같은 건 90% 유전이에요. 고혈압 70% 유전이야. 아토피 70% 유전이에요. 자, 집안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당뇨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내가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그리고 삼촌까지는 알잖아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요 정도면 윗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될 거라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보면요. 내가 앓을 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고혈압이 있어.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야. 100% 나도 고혈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과음하면 안 돼요. 살찌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경쟁이 생겼어. 이번에 이사 승진이 있는데 부장들 4명이 붙었어. 너네들 해. 난 그냥 부장하고 있을게. 아니, 일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자리라는 건 정해져 있고 누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바심은 나잖아요. 근데 뭐 부장이라고 당장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 이사는 임시직이고. 나는 부장 오래 할게. 라고 마음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야 고혈압이 안 나타나. 근데 나도 승진해야지. 그러고 이제 막 하다가 떨어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혈압 쫙 올라가지. 그런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삼촌 위의 범위, 윗대 범위에서 나타나는 병이 나한테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금진도 특별하게 금진을 받을 때 어르신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내시경, 위내시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설량 CT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일반 엑스레이 필름으로는 가슴에 나타나는 그런 진단 못 해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CT가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설량으로 좀 낮은 방사선 갖고도 진단할 수 있는 CT가 있어요. 위에 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나도 젊을 때 담배를 좀 폈어. 그러면 검진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안에 소화기 쪽으로는 뭐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어. 나도 안 돌아가셔요. 그걸로 안 죽어요. 가족력을 잘 봐야 된다. 관절 같은 것도 다 매한가지예요. 관절이 약한 집이 약해요. 우리 엄마 무릎 관절을 수술했다. 일찍부터 했다.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찌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항상 그 운동을 잘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무릎 관절을 오래 쓸 수 있죠. 그 우리나라에 그런 족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름을 쓰는. 네. 근데 저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좀 상대 사망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을 그런 써놔야지. 질병이나 데이터가 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네. 저거 AI로 활용해서 쓰게 되면 저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이 자원이 엄청나요. 이 소프트웨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하면 당신은 과일을 먹어도 이거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알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많이 생기겠죠.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WWW에서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 때 원래 그 인터넷이라는 게 미 국방성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그냥 민간에 개방한 거예요. 그 개방 하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IT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는 1961년 12월생의 남자 키 183이라고 공개하는 게 내 개인정보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 공개하는 게 함익병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 아는 얘기냐고.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하고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원장님 마지막으로 건강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혹시 3가지가 있을까요? 뭐 꼭 3가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재미없이 살아라. 쾌락을 즐기면 건강은 잃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배를 피면 즐겁죠. 담배를 피는데 괴로움은 피겠어요? 술을 마시면 즐겁죠. 처음 마시는 사람 말고 좀 어느 정도 마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배 맛이나 알코올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면 탐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글루코즈도 매한가지예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단 거에 대한 중독돼 있다고. 단 거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DAN, 단, 거, GER. 영어로 읽으면 댕저예요. 단 거는 댕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생기니까 그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체가 설탕이잖아요. 예. 그거에 중독돼 있으면 그게 맛있죠. 쾌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절제된 삶이고 균형 잡힌 삶이에요. 음식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라 그랬잖아. 이제 그게 제 1번일 거예요. 거기면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절제된 삶의 가장 기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왜냐면 밤늦게 하는 일을 보면 되게 쾌락적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은 다 재미없는 일인데 좋은 일이야. 하다못해 신문을 한 줄을 읽어도 읽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어도 마시고 좀 바지런한 사람은 냉장고에서 야채나 그걸 꺼내서 즙을 내서 마시면 신선한 주스라도 한 잔 먹는데 밤에는 늦게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반주 소주라도 한 잔 더 걸치고 다 보면 쾌락적인 거예요. 같은 시간을 써도. 그러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주스 녹즙은 만들어도.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바이오리듬에도 그게 맞아요. 좀 말을 세면 어차피 유튜브니까 우리 인간은 주간에 움직이게끔 진화된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원숭이, 침팬지, 보보노 원숭이 우리 과가 이제 같은 아주 가까운 유전자인데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나무 위에서 살던 원숭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나서 땅으로 쫓겨난 종족이에요. 나보다 더 힘센, 우리 조상보다 더 힘센 원숭이 족속들은 나무 위에서 과일도 잘 따먹고 연한 잎도 잘 따먹고 그러고 우리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쫓기고 호랑이한테 쫓기고 그러면서 손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돌도 던지고 나무 막대기 만들어서 쑤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조상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낮에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주행성 동물이니까 야행성이 아니에요. 야행성 동물의 대표적인 게 개, 늑대죠. 호랑이, 사자. 걔네들은 보면 생명이에요. 걔네들은 어두운 데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면 구별하면 돼. 우리는 나무 위에서 과일 따먹던 족속이기 때문에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움직여서 빨갛고 노란 과일 먹어야지 풋 과일 먹으면 설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게 에디슨이 불빛을 만들어가지고 밤에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원칙에 맞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별해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늑대나 호랑이는 밤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색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에만 민감하지 색깔은 둔감해요. 어느 날 보니 머리 좋은 늑대가 맨날 밤늦게 사냥하고 힘들어. 근데 저 인간들이 보니까 모여서 하는데 먹을 것도 있고 냄새도 좀 나는데 그래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네가 나를 밥만 주면 내가 밤마다 잠 안 자고 꼬리 흔들어주고 짖어줄게 라고 동업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늑대를 선택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똑똑한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고 봐요.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밤에 눈 뜨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움직이는 게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잘하니까 냄새도 잘 맡고 짖어만 주면 돼. 짖으면 인간들이 나가서 다 싸워. 낮에는 또 꼬리만 흔들어주면 이뻐해줘. 밥도 줘. 그러니까 머리 좋은 늑대가 인간을 선택해서 개로 진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진화의 역사인데 그러니 우리 조상들도 밤에는 자야 내일 일 잘한다는 걸 알고 늑대를 길들이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건강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피부에 좋은 음식 뭐가 있냐? 없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다 먹으면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시간 맞춰 먹어야 돼요. 이식이 좋다, 하루 3끼가 좋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하루 2끼 먹는 사람은 2끼를 규칙적으로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으면 돼요. 저처럼 하루에 3끼 먹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은 3끼를 먹는데 칼로리 나눠 먹으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시간 지키는 거예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 시간대를 지켜서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를 골고루 먹으면 돼요. 양이든 시간이든 정해놓고 먹으면 돼요. 싸다 비싸다는 그건 자기의 취향일 뿐이에요. 뭘 먹어도 다 돼.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어찌됐든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래요. 지팡이 짚고 나가서 걸으세요. 그래.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스팩 만드는 운동은 이미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큰 근육.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대퇴 근육이에요.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뭐 그렇게 검진받는 거에 두려워할 거 없이 웬만하면 건강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동안 제철 건강과 함께 피부,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마음과 몸의 건강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요. 한 사람에게 각각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뭐 건강 유지 방법은 없습니다. 비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생각,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했던 행동, 그걸 바탕으로 먹었던 음식, 그렇게 했던 운동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건강에 대한 생각에 좀 더 자극적이 되고 작은 영감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